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전업 투자자는 아니고요. 평범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40대 중반인데,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뭐 먹고 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투자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관심도 많이 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제가 뭐 남들처럼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남들과 똑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나름 이런 부동산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 쪽이 손쉽고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도 이제 뭐 남들처럼 이렇게 주식 투자도 해보고 했는데, 개인 입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하고 경쟁하면서 그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내가 진짜 공부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수익이 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떨 때는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돈을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고 뭐 투자한 거 대비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주식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 쪽은 저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뭐 어, 그쪽은 사실 접었습니다. 접고 부동산 투자 쪽에 집중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 쪽에 투자로,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경제적인 자유를 찾는 게 저는 궁극적인 목표였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 하고 싶을 때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어, 뭐 아직까지는 뭐 회사 생활에 얽매여서 그런 저의 비전을 달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40대 중반인데, 뭐 그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되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제가 뭐 나름 열심히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투자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자, 그럼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오래되진 않았고, 저는 2016년도 여름부터 사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투자 아닌 투자가 된 거죠. 어, 저는 이제 동탄 이신도시에, 그러니까 남들처럼 사실 저는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어, 저의 이제 본격적인 첫 투자는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뭐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참 이게
왜 제가 유로 아파트형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게 되었냐?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2002년도 겨울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랑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고양시 행신동에 첫 이제 신혼집을 마련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집을 보러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 일산의 백석동에 백석역 주변에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사실 그때 이제 와이프는 그런 부동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뭐 이제 나름 이제 남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내가 이제 좀 집 같은 거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도 이제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동문 건설에서 일산에 그 동문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면서 모델하우스 오픈했었는데 딱 들어갔었는데 이제 뭐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러 갔었죠. 그런데 모델하우스 2층에 오피스를 분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보러 갔다가 이제 뭐 거기도 한번 구경해볼까 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평당 분양가가 많이 싼 거였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뭐 정리를 해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그때 이제 공급 면적이 공급 평수가 54평이었는데 분양을 1억 8,850만 원. 그러니까 뭐 1억 9천이라고 보시죠. 1억 9천에다가 나누기 54평 하면 352만 원. 평당 분양가가 352만 원이면 있었어요. 2003년도에.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입장인데도 평당 분양가가 엄청 싼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제 아파트랑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이 뭐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이거 사서 임대 수익을 받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냥 뭐 며칠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와이프는 사실 부동산 쪽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해서 그냥 덜컥 분양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렇게 뭐 오피스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처럼 많은 돈을 넣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계약금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도금 대출 받고 해서 뭐 자금 대출도 해가지고 뭐 실투자금은 뭐 얼마 안 됐었죠. 근데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10% 계약금을 넣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그거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달이 갚았죠. 다달이 갚았죠. 그래서 뭐 저희는 사실 그때 이제 부채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는 생각만이 이제 더 앞섰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분양을 받았었고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아마 2005년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임대를 줘야 되는데 이제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잡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산의 백석역 주변에 오피스텔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제 공급 면적 54평, 실평수가 이제 28평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올 회사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공실이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있다가 몇 달 지나니까 그래도 이제 임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월세 수입이 들어온 거죠. 월세 수입이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회사 생활 하면서 그때 이제 맞벌이 했으니까 회사 생활 하면서 이제 요거 이제 그 오피스를 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출 받은 거를 다달이 갚아 나간 거죠. 원금하고 이자 다 상환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 어, 대출 받은 거 다 갚아버린 거예요. 대출 받은 거 다 갚고 순수하게 이제 그 월세 수입이 들어온 거죠. 이제 온전하게 이 오피스는 이제 저희게 된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수익률이 거의 9%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뭐 지금 보면 이제 9%대 수익률이 되는 거 보면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9% 되니까 그때 좋았었지만 사실 처음에 이제 공실 나고 그 임대를 싸게 내렸을 때는 사실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피스 쪽에 이제 뭐 참 계획치 않게 이제 투자를 하게 돼서 막연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사실 목돈도 없었고 왜냐면 이제 대출을 계속 갚아 나갔었으니까 저희가 실제 실거주할 아파트를 제때 못 산 거예요. 제때 못 샀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06년도였었나? 그때 2006년도 정도였었네요. 그때 이제 동탄 일신도시가 동탄 일신도시 그때 막 개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 회사가 수원이었었거든요. 회사가 수원이었었는데 그때 동탄 일신도시가 막 개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때 생각이 청약을 넣어야겠다. 청약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부동산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청약 넣어야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동탄 그 다음에 그 회사 앞에 뭐 메탄동에 이제 두산 위브 하늘채인가? 두산 위브 하늘채. 그 다음에 서수원 오목천동에 남강건설에서 하우스토리 요 세 개를 그때 제가 이제 비교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동탄은 그때 사실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동탄하고 그 메탄동의 두산이프 하늘채 그때 대단지였었는데 그때 여기 청약을 못하고 이제 서수원 오목천동 뭐 시골이었었죠. 그때 이제 완전 서수원 쪽은 완전 컨츄리틱 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뭐 쉽게 됐었죠. 쉽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분양은 받았었지만 나중에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손해 안 보고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정리를 했었죠. 정리를 하고 자 지금 제가 이제 요 중간 히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린 건데 뭐 이거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나는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다르게 느끼시는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시행착오를 나름 이제 저를 이제 벤치마킹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언제 2010년도군요. 2010년도. 그러니까 서수원에 있는 서수원 오목천동에 있는
남강 하우스토리 그 아파트를 팔고 거의 뭐 똔똔으로 팔았죠. 똔똔으로 팔고 팔았다가 제가 이제 장기 해외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2010년도였거든요. 2010년도. 근데 이제 그때 와이프가 이제 뭐 그때 광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교. 광교 쪽에 이제 집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광교에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그러다가 뭐 광교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상현동에 뭐 그때 이제 극동 스타클래스라고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뭐 그때 이제 뭐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법안 적용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참 웃긴데 미분양 아파트를 그냥 또 덜컥 또 이제 그때 샀죠. 근데 이제 상현동에 이제 극동 스타클래스가 비쌌어요. 이게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됐겠죠. 미분양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그때 이제 광교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여기는 광교는 아닙니다. 그 상현역인데 광교랑 딱 붙어있는 무늬만 광교처럼 보이는 아파트예요. 뭐 새 아파트이긴 했었는데 근데 고 분양가였었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게 자 평당 뭐 이때 분양가가 5억 4,400인데 5억 4,400 나누기 몇 평이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분양 되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고분양가에다가 뭐 나름 그 중대형 평형이었죠. 뭐 전용 면적이 이제 34평짜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미분양 될 수밖에 없었죠. 뭐 광교도 아니고 광교 언저리에 있는 상현동에 뭐 아파트였었는데 사실 그때 요 이제 극동 스타 클래스를 그때 이제 미분양 된 거를 이제 계약했던 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뭐 심플했었어요. 일단은 거기 이제 신대역 광교 신대역 지금 이제 상현역으로 바뀌었는데 상현역 뭐 그 10분 거리 역세권이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초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이제 그래서 사실 광교랑 또 붙어 있어가지고 뭐 나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샀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대로였었어요. 거의 뭐 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분양가 수준으로 그대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지금 뭐 이제 뭐 사실 신분당선 개통되고 나서도 오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형 뭐 사실 용인 수지 쪽, 뭐 상현동 이런 데 난개발이었었고 공급 물량이 되게 많았었죠. 뭐 성복동 주변, 상현동 주변 공급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랐었죠. 오르질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지금 이제 오르긴 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 이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로서 이제 샀었죠. 그러다 이제 갖고 있다가 실거주를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 뭐 저희는 이제 전세살이를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거는 2016년도 여름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동탄 이신도시에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를 하고 싶었는데 아파트는 이미 뭐 시범단지 이런 데는 좀 비싸 보였었어요. 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서 사실 좀 두려움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못 하다가 사실 여기도 그 제가 이제 동탄 일신도시 사니까 자전거 타고 이제 이신도시 가다가 보니까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지금 현재 뭐 아파트형 공장인데 요즘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개념은 그런 것 같아요. 개념은 뭐 저기 제가 이제 그 일산 백석역에 첫 투자한 거랑 비슷하게 사무실인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그 동탄 이신도시에 그 테크노밸리에 거기에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분양한 뭐 동탄 IT 타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딱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500 얼마 정도 한 거예요. 550 정도? 540, 50 정도? 뭐 그 층수에 따라 좀 약간 다른데 뭐 이것도 여전히 싸게 보이더라고요. 평당 분양가로 보면 사실 싸게 보이죠. 아파트 대비. 아파트는 뭐 이제 평당 1000이 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싸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아파트가 지금 대출 규제를 많이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 10%만 있으면 뭐 거의 뭐 70% 이상은 되고 80%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그러니까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였죠. 뭐 이게 분양가도 540 뭐 540 정도로 500 그러니까 뭐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해서 이제 그 동탄 IT 타워를 필두로 해서 참 뭐 겁도 없죠. 뭐 이것저것 뭐 일단은 뭐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 몇 개를 했습니다. 여러 개를 했습니다. 몇 개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개를 했는데 뭐 여러 걸 하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03년도에 이제 일산에 있는 그 오피스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이런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 거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꺼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겁도 없이 한번 해봤으니까. 이러한 그 지식산업센터 사실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이 많이 앞서겠죠. 안 해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2003년도에 그런 투자를 안 했었더라면 저도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쉽게 하지를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사실 그래서 동탄 이신도시에 이런 요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산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2016년도에 정리를 했죠. 일산에 있는 오피스를 정리를 했고 근데 그러니까 나름 저희는 뭐 그때 이제 뭐 시세 차익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했었는데 뭐 그냥 묵혀두니까 뭐 실제 분양가가 1억 9천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는 2억 8천에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 9천 정도 되고 거의 뭐 이제 양도 차익 빼면 거의 뭐 한 2천 정도 이제 양도 양도세 내고 해서 결과적으로 한 뭐 7천 정도는 수익이 된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하게 계산은 해야겠지만 하여튼간에 이제 그런 첫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된 거였죠. 이제 그걸 가지고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여러 개를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산 거를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 개를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계약금만 있으면 된 거였었죠. 그래서 여러 개 투자를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아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못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청약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금액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때 이제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보니까 자 사실 이제 요때 이제 막연하게 이제 2016년도 여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긴 했었는데 사실 잘 몰랐었죠. 잘 몰랐었는데 이때도 사실 묻지마 투자는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오피스 쪽으로 제가 이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좀 나름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그쪽에 투자를 한 거는 교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통이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에 있었고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판교랑 비교해서 분양가가 저렴하다라고 봐서 일단은 했습니다. 했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일산에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했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와이프랑 싸움도 많이 했죠. 뭐 겁도 없이 많이 했다라고 해서 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이프는 뭐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임대가 맞춰져 가지고 매달 이렇게 월세 수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은행 이자율 대비 좀 저는 이제 높게 나오니까 이게 뭐 임대 수익률을 보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은행 이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해놓으면 일단은 임대 수익률도 괜찮고 그렇다고 이제 그게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투자금도 적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저는 뭐 4년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4년 이후면 이제 동탄 이신도시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동탄 이신도시의 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고 인프라가 갖춰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이것도 나름 이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4년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뭐 anyway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은퇴하고 나서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
이제 아파트 투자를 제가 2016년도 겨울부터 이제 사실 하게 됐습니다.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2016년도 여름에 회사 생활도 이제 힘들었었고 하다 보니까 어, 겁이 없었죠. 무슨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렇게 회사 생활 그 책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그렇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당장 그만두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그 책을 저도 좀 이렇게 이게 확 땡겨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선 겁도 없이 다음날 회사 가서 저희 높으신 분한테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겁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기 했다가 나 와이프랑 엄청 싸웠죠. 대책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좀 40대부터 넘어서면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게 온전해지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40대가 되면 불혹의 나이 때는 흔들림이 없고 인생에 대해서 나름 뭐 이렇게 가치관도 정립이 되고 그런 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왠지 40대가 되면서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고 회사 생활도 힘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제가 나름의 정신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흔들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이제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으니까 그런 책을 보면서 쉽게 흔들렸었고 그래서 회사에도 제가 너무 이제 섣불리 그런 그 의견을 전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는 얘는 뭐 회사 생활 오래 할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더 이제 힘들어졌던 거였죠. 그렇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이제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런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하지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2016년도 겨울에 결국에는 그 마인드 문제더라고요. 마인드 문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러한 마인드가 강하지 못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흔들렸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공허함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제 서점 가서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책을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눈에 쉽게 띄는 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선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김유라가 이제 지은 책인데 이게 사실 술술 잘 익힙니다. 잘 익히고 저도 이제 주변 지인한테 이 책을 좀 많이 권해드렸었는데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는 전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입문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면서 자신감이 든 거죠.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때 이제 자신감이 들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 겨울부터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사서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통해서도 뭐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뭔가 좀 이제 그때 투자를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나름 교훈이 책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조그만 물건을 한번 투자를 해보자. 크게 데미지가 안 될 정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큰 뭐 실패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큰 피해는 없을 정도의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뭐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막 뒤져봤죠. 네이버 부동산 뒤져보고 저는 그때 뭐 이것저것 막 뒤져다 보니까 이제 평택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평택 지방 부동산. 사실 수도권에 이렇게 투자를 안 했었고, 저는 이제 그때 잘 아직 뭐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몰랐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임장을 가야 된다. 이제 뭐 실제 부동산을 많이 보러 다녀야 된다라고 해서 뭐 이제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그때 평택은 미분양의 무덤이었죠. 미분양의 무덤이었는데 공급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었기 때문에 미분양된 게 많았었고,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고 한데, 이제 우연히 보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평택 안중읍에 그 안중역이 생길 주변에 그 신규 아파트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딱 막 보니까 이제 새 아파트, 이제 힐스테이트 나름 이제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딱 봤었는데, 좀 보니까 이제 안중역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안중역, 뭐 안중역이 생기고 이제 그 평택 이제 서해안이 이제 많이 개발될 거다라는 게 보이고, 안중역 주변이 많이 개발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르게 움직였죠. 뭐 지금도 사실 평택하면 사람들 이렇게 뭐 굳이 할 생각을 안 하는데, 투자할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고 그 안중역 그 송담 힐스테이트, 그때가 이제 2016년도 11월 달이었는데 어, 어, 그때 이제 막 그 입주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딱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이제 차를 몰고 갔었죠. 이제 몇 번 간 건 아니고 하여튼 차를 몰고 갔다가 현장 답사한다고 갔다가, 사실 이제 뭐 나름 물건도 이제 추스려서 전화해보고 갔죠. 전화해보고 갔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제 몇 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가서 보고, 가서 이제 부동산 가서 이제 브리핑을 좀 많이 들었죠. 들어가지고 벌써 이제 거의 뭐 40분 가까이 얘기를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첫 투자 물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후에 동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첫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오피스 투자는 이제 동탄 이신도시에 그 IT 타워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아파트 투자는 제가 이제 평택에 있는 송담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투자를 한 이유는 일단은 안중역이 많이 발전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안중역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 아파트를 그때 결과적으로 이제 분양권 매수를 한 거죠. 마이너스 500 주고 산 건데, 사실 주변이 온통 논밭이에요. 온통 논밭이고 허허벌판입니다. 그리고 안중읍인데 사실 평택시도 아니고 안중읍인데, 평택시 뭐 안중읍이죠. 근데 안중역이 생길 것 같고, 또 서해안이 많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했고, 서해안 쪽, 그러니까 평택항, 평택항에서 가깝습니다. 안중읍이. 그러니까 평택항에서 또 이제 안중역까지 철도가 놓이고, 그다음에 서해안 복선 철도가 안중역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이제 두 군데가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항, 평택항 거기에 또 이제 그 포승공단이 있습니다. 포승공단 공단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런 그 배후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안중역 주변에서 이제 뭐 미군 기지도 가까워요. 가깝긴 한데 사실 저는 미군 기지보다는 그 평택항 포승공단 그 직장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많긴 했었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질러 봤죠. 저질러 봤고 그걸 딱 사가지고, 사실 뭐 이거 하면서 뭐 대출 받느라고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요거를 이제 확장비 다 포함해서 2억 600에 매수를 했습니다. 2억 600에 전용 면적 18평짜리 새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25평이면 25평짜리인데 뭐 한 824만 원 정도네요, 평당. 그래서 뭐 그러니까 11월 달에 매수를 했고 2월 달에 전세를 줬습니다. 2월 달에 1억 5천에 전세를 줬죠. 그러니까 1억 5천 나누기 2억 600 하면 뭐 전세가율은 73% 정도 되는데, 지금 전세 시세는 1억 7천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는 한 2천만 원 정도 올랐고, 사실 근데 초기에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는 많이 쌌죠. 전세가는 많이 쌌고, 지금 매매가는 한 2억 3,5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한 거 대비 한 한 3천 정도 가까이 오른 거네요. 3천 정도 올랐고, 전세는, 그러니까 매매가는 3천 정도 올랐고, 전세는 한 2천 정도 올랐고. 근데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사실 좀 본 거죠. 그 안중역 주변이 많이 개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사실 제가 그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와이프를 끌고선 경매 강의에도 데려가고, 경매하는 강의에도 데려가고,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와이프는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뭐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첫 투자를 그냥 와이프 몰래 질렀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와이프한테. 근데 지금 사실 투자하는 거는 이제 공동 명의로 하고 있는데, 첫 투자는 제 단독 명의로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그런 이제 실적을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안 올랐으면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와이프랑 같이 같은 공간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그러한 성과를 와이프한테 이제 나중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뭐 알아서 하세요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0% 제가 이제 책임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투자는 평택에 있는 건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건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 동영상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내가 부동산 투자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좀 풀려고 했었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거의 뭐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에 제가 이제 그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일단은 회사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생각이 들기 전까지 저는 사실 회사 생활 하면서도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공부를 거의 1년 동안 했었습니다. 주택관리사 1년 동안 했었는데 뭐 주변에 공인중개사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많이 포화가 된 공급이 많은 것 같았었고 그 주택관리사를 저희 이제 동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가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뭐 주택관리사 하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주택관리사 되면 뭐 월 한 300은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욕심이 없었죠. 욕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제 뭐 은퇴 이후를 생각을 해서 주택관리사 공부를 했습니다. 책도 이제 많이 책도 사서 공부하고 했었는데 진짜 주말에도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택관리사도 그렇게 쉽게 취직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 이것도 나름 그 인맥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건 빠른 것 같아요. 포기도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행착오죠. 시행착오인데 시행착오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방향을 잘 잡고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클리어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제 그 경제적인 자유를 갖는 게 비전이고요,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책을 보고 또 이제 그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게 목표가 생기니까 참 사람이 목표가 생기니까 이렇게 의욕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면 가장 중요하게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뭐 책 보고 동영상 보면서 중요한 게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마인드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마인드, 그 다음에 실행력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고도 하면서 또 투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투기는 진짜 묻지마 단순하게 그냥 뭐 묻지마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투기인 것 같고 투자는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도 그냥 하면 이거 투기죠 사실. 근데 사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주식 투자도 뭐 나쁘게 말하면 도박인데 부동산 투자도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죠.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사실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수익률 같은 것도 따져보고 공부하고 한다라고 보면 이러한 그 밸류를 내가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진정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저도 첫 투자는 나름 뭐 스스로 분석을 했죠. 첫 투자를 이제 그 평택에 있는 송담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했었는데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뭐 작년 11월 달에 해서 지금 뭐 시세는 한 3천 정도 올랐고 전세는 한 2천 정도 올랐는데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 해서 뭐 나름 그러니까 첫 아파트 투자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제 발을 담궈서 하게 됐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공유를 드리고 공감대를 얻고 또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써놓고 새기고 있는데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면 결코 그거는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진짜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하려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고 발전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배우고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인드를 키워나가야 되고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인드를 키워야 되고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갖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그 생산자의 입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지금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제 월급쟁이 보다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생산자가 돼야 되겠죠. 자, 뭐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나 뭐 회장님들 같은 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종업원을 많이 불리잖아요. 저도 그런 자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 그러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은 멀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기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 이렇게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았고요. 많은 분들이 뭐 공감을 가져주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 동영상을 이제 많이 봐주시고 저도 이제 좀 더 정제된 동영상도 많이 올릴 수가 있고 또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배워 나가는 단계고요. 저는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 같이 공부하고 뭐 투자 같은 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55분 24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 1시간 가까이 나름 그 녹화를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후 동영상에 좀 많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좀 더 많은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